네, 안녕하세요. 아재모터스입니다. 오늘은 그 벤츠의 전기차, 시중에 가끔 보이는 차가 있습니다. 벤츠도 이렇게 파란 번호판이 있구나. 벤츠 EQC인데요. 이 차는 테슬라가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될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벤츠를 타면서 많은 분들이 이 전기차, 좀 고급스럽고 스포츠한 전기차를 타고 싶다. 사실 이 빈틈을 테슬라가 지금까지 거의 독식을 해왔죠. 그런데 벤츠뿐만 아니라 BMW, 아우디, 포르쉐까지도 이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차량의 전기차는 다 억이 넘어요. 그래서 사실 테슬라와 비슷한 가격대를 맞추고 있고, 국내에 있는 코나나 이런 전기차하고는 사실 급이 다른 차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억 300 또는 1억 700 정도의 상당히 고가인데요. 전체적으로 외형 자체가 나 이거 전기차야,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죠. 이 앞에 있는 큼지막한 벤츠 로고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저 로고를 더 크게 또 이쁘게 이렇게 박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벤츠 로고 안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하는 그 장치가 들어있을 정도로 나름 첨단 장치로 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라제타 그릴이 국내에 들어있는 전기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국내에 있는 전기차들 리노, 코나, 아이오닉 이런 차들은 앞에가 다 막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라제타 그릴이 있고, 이게 약간 셔터 방식으로 열렸다 닫혔다, 차량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 통풍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 벤츠를 타는 분들, 사회 지도층 분들이실 텐데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뭔가 이제 나는 차를 타면서도 이렇게 우리 환경을 위해서 좀 신경을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선택하는 차가 이제 벤츠 전기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전기차를 많이 타주면 좋은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전기차를 타실 필요는 전혀 없죠. 그만큼 좀 이 전기차가 좀 럭셔리하고 좀 프리미엄 느낌이 나는 그런 형태로 좀 계속 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벤츠 이번 EQC는 정말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차 전면을 보면은 벤츠가 약간 모양을 좀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사실 요즘 S클래스나 E클래스도 보면 과거에 이 벤츠의 각진 느낌,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 외관을 한번 이렇게 쭉 볼게요. 동글동글하죠?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공기 저항 계수는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군더더기 없고 매끈한 느낌이 들고요. 옆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스포츠 유틸리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매끈한 이미지 그 자체에 이 EQC의 원 모델은 GLC에서 따왔습니다. 근데 GLC보다도 디자인을 좀 굉장히 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차가 작은 차가 아니에요. 모하비보다 약간 작은 정도? BMW X6보다 약간 작은 정도인데, 그래도 이렇게 귀엽게 만들다 보니까 차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휠 부분을 한번 볼게요. 휠이 이 파란색 스트라이프 줄무늬가 있어서 좀 전기차 느낌이 날까요? 전기차들은 이렇게 휠이 좀 약간 스포티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막혀있는 이런 좀 답답한 느낌이 있고요. 타이어는 역시 크네요. 235, 50, 20인치 타이어. 이 차체의 규격에, 차체의 크기에 맞게 타이어가 큼직합니다. 이 차의 중량은 2.4톤이에요. 국내 대형차를 능가하는 정도의 아주 육중한 무게이기 때문에 한 20인치 정도는 좀 받쳐줘야 이게 안정적으로 달릴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저는 이 부분. 자, 이게 어떤 고래 수염이라고 할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라이프, 파란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고, 또 이 멀티 빔이라고 합니다. LED 멀티 빔인데 이 라이트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제어가 된다고 해요. 적절한 밝기를 맞춰줄 수가 있겠죠. 네, 헤드라이트가 아주 깡총깡총거리면서 좀 재밌게 들어오는데요. 이 라이트 밴드가 이렇게 들어와서 역시 좀 약간 미래지향적인 차다라는 느낌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길게 좀 뻗어서 헤드라이트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 차 굉장히
좀 뭔가 왠지 모르게 첨단 느낌이 좀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블랙 하이그로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짝이는 그 재질. 근데 반짝이는 그런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산티가 나지 않아요. 아주 좀 고급 가구의 실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은은하게 그리고 또 아주 깔끔하게 광이 잘 납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에어프런이라고 하는데요. 공기 흡입구 쪽에 이렇게 크롬 몰딩도 되어 있고 위아래가 아주 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차를 보면서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은 와, 역시 대형차답다. 이 본네트 크기가 정말 굉장히 큽니다. 이래서 그럴까요? 이게 벤츠를 타시는 분들의 가장 첫 번째 선택 사유는 안전하니까. 물론 뭐 약간 좀 어느 정도 재력도 있으시고 또 영륜도 있으시니까 차를 타면서 안전을 제일 중시하시겠죠. 근데 EQC 같은 경우에도 앞에 부분이 굉장히 깁니다. 웬만한 충격에도 이렇게 운전석이 파손되는 그런 경우는 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옆에 모습을 한번 또 안 볼 수가 없죠. 자, EQC 보통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 EV 뭐 이렇게 쓰는데 그런 로고인 것 같습니다. EQC라는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백미러가 좀 커서 마음에 들어요. 이제 백미러가 이 정도 돼야 그래도 옆도 잘 보이고요. 자, 웨스트 라인을 한번 볼게요. 역시 벤츠는 디자인을 참 잘합니다. 옆에도 심심하지가 않아요. 보통 RV차 옆에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밋밋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적절하게 크롬을 넣어주면서 아주 좀 깔끔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요거보다 좀 상위권 모델에는 발판이 있습니다. 이 차 자체가 높이가 좀 높아요. 높은 상황이라서 발판이 없으면 좀 타기가 어려운데 이 모델은 지금 제일 기본 모델 1억 300짜리 뭐 저렴한 모델 1억 300이니까 이 발판은 지금 없네요. 자, 이렇게 쭉 돌아와서 보니까 뒤에가 전 너무 이쁩니다. 포르쉐 같죠? 네, 포르쉐 같고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펜콘 중국제 똥푸엉 자동차의 펜콘과 뒷모습이 비슷한데 오늘 벤츠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죠.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스트라이프 라인을 강하게 주면서 조금 우주선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좀 주려고 했을까요? 자, 이 벤츠는 이 트렁크가 아주 좀 재밌게 열립니다. 이렇게 눌러줬더니 이렇게 열리네요. 로고를 그냥 심심하게 이렇게 박아 놓지 않고 또 이렇게 기능성 있게 해놓으니까 이런 센스 아주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라인도 이렇게 크롬을 넣고 그리고 역시 머플러가 없죠. 전기차답게 머플러가 없는데 머플러 대신에 그냥 깔끔하게 떨어뜨려 놓으니까 또 나름대로 또 그렇게 밋밋하진 않아요. 머플러가 없으면 되게 맹꽁한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없습니다. 과거에 S350 같은 기본 모델에 보면 머플러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놔서 뒷범퍼가 되게 멍청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머플러가 없음에도 굉장히 좀 이쁘게 나왔네요. 네, 보통 그 트렁크를 열 때 뭐 짐이 있을 때 이런 기능 요즘 많이들 이제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범퍼 아래쪽을 이렇게 쓱 발로 한번 차주면 쫙 열립니다. 이게 상당히 쓸 때 생각보다 욕이네요. 비 올 때 이럴 때 물건 있을 때 바로 이 안에 실기가 아주 좋죠. 트렁크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배터리가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좀 잠궈놨네, 아래쪽을. 자, 이렇게 잠궈 놓으면 뭐 물건 같은 귀중품 넣어놓기는 좋겠습니다. 트렁크가 많이 좁아요. 이제 골프백이 한 2개, 3개? 그 정도밖에 안 실릴 것 같고, 옆으로는 그렇게 좁지는 않은데, 안으로도 깊어요. 근데 다만 좀 너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큰 짐은 좀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옆에 뭐 보셨다시피, 자, EQ. 이 벤츠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로고입니다. 벤츠도 이제는 전기차, 친환경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EQ라는 새로운 또 하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EQ 뭐 플래그십도 만들고 이 자체를 많이 좀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의 심장, 엔진룸이죠. 자, 이렇게 열어보면 역시 요즘엔 이 다 막아버리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 니네 뭐 운전자 니네는 이거 열어볼 필요 없잖아. 그렇죠. 전기차는 이거 열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워셔액이나 한번 넣을까 그런 정도고요. 아, 그 궁금하긴 하네요. 이 장엄한 그 덮개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뭐 비슷합니다. 뭐 인버터 있고요. 그 밑에 배터리 있을 테고 그 안에 또 모터 있을 테고. 기존의 이 내연기관 차에 비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엔진도 엔진 자리에 뭐 조그만한 인버터가 있으니까 이게 뭐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고. 사고가 나면은 글쎄요, 충격을 어떻게 흡수해 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벤츠니까 뭐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의 배터리 셀은 모두 384개의 배터리 셀로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이 파손이 돼도 전체적으로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겠죠.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거, 이 배터리 용량이 80kW급입니다. 국산 코나 같은 경우가 한 64kW인데 이보다 이제 훨씬 큰 80kW의 어떤 좀 배터리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출력이 408마력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 차를 굴리려면 400마력이 넘어가야 되나 봐요. 그 400마력이면 웬만한 슈퍼카급의 그 힘인데, 뭐 코나 EV 같은 경우 150마력이니까 400마력대의 차 생각나는 게 BMW X6가 한 400마력 정도 됩니다. BMW X6보다 뭐 그 정도 수준의 이런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토크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토크는 한 77토크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꾸 코나 비교해서 그런데 코나가 한 40토크 정도, 그 정도라고 하니까 그 차의 한 2배 정도. 이 힘 자체는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이따가 한번 시승을 해보면서 그 힘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죠. 보통 한 5년에서 한 7만 정도. 근데 EQC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에 어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보증 기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갔어요. 배터리 보증이 8년입니다, 무려. 8년이면 뭐 차 사서 거의 한동안 뭐 차를 팔 때까지 배터리의 문제 때문에 뭐 트러블이 겪는 일은 없겠죠. 자, 6년에 15만, 8년에 16만, 이 정도 보증 기간이면 뭐 이 차를 사서 거의 파실 때까지는 뭐 큰 걱정 없이 편안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를 한번 볼까요? 벤츠 EQC 문을 열어보니까, 역시 이래서 벤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테슬라가 전기차에서는 선두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저는 전기차를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벤츠 같은 경우에서 엔진과 뭐 어떤 트랜스미션이 주요 부품이긴 하지만 그 안에 실내를 만드는 이런 디자인 감성과 그리고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 이 차를 보면은 자, 이렇게 사이드 패널 자체도 이렇게 줄무늬를 넣어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시트 조절 레버가 이제 벤츠가 다 이 디자인이죠. 의자 형태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아주 편하고 손에 익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죽의 질감과 스티치 부분도 어떤 다른 차들보다 더 좀 확실히 우월함, 그리고 여기는 꼭 부직포 같은 느낌은 나는데 아주 좀 새로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차갑지도 않은 느낌이고요. 자, 운전석에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싼 그 가죽은 아티코 인조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시보드를 가죽으로 이렇게 쌓아 놓으니까 좀 더 정말 뭐 벤틀리? 뭐 그런 차들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시동을 걸어 볼게요. 자, 이 전기차다운 그런 패널입니다. 10.25인치의 패널이 2개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기차는 이 패널이 좀 전기차다워야 된다. 자, 널찍하니 시원하니 뭔가 좀 미래에서 온 차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핸들에 있는 그런 버튼들은 기존의 다른 벤츠와 좀 아주 유사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굵기도 벤츠 같아요. 굵직하고, 그리고 돌려도 묵직한 느낌이 좀 확실히 드네요. 뭐 에어 공조 장치도 기존에 있던 벤츠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량, 바람 세기 뭐 등등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특징 재밌는 게
요게 이제 일렉트로닉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기적인 디자인. 요 부분이 좀 포인트네요. 에어덕트가 좀 재밌게 생겼어요. 왠지 좀 머리핀 비슷하죠? 그래서 약간 좀 로즈골드 느낌의 색깔을 얻고,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도 얇다가 넓어지는 요 느낌이 아주 재밌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앰비언트 무드 등이 확실히 좀 포인트네요. 이게 색깔이 한 60가지로 색깔을 바꿔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무드 등 자체가 빨간색이 괜찮은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는 따뜻한 느낌도 좀 많이 들고요. 요 LED 등은 좀 마치 좀 크리스탈 그런 느낌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들은 참 벤츠니까 이렇게 좀 만든 거 아닐까? 좀 벤츠스럽다. 그리고 이 좌석도 굉장히 좀 푹신하면서도 단단하다. 좀 어떻게 편안하면서도 튼튼하게 잡아준다.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실내가 이렇게 좀 빨갛게 불이 들어오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무슨 이발소는 아니고 하여튼 이 선이 옆에 여기 막 만지면 따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번 뒷자리로 한번 가볼까요? 국산 전기차를 타면서 제일 실망스러운 부분이 뒷자리가 너무 좁다. 사람이 앉을 만한 공간이 안 된다. 넓어요. 눈으로 지금 봐도 EQC의 실내 뒷자리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키가 커서 의자를 지금 최대한 뒤로 밀었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제 뒤에는 사람이 못 타요. 근데 아주 그렇게 널찍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뒷자리에 타도 한두 시간 정도 달리는 건 전혀 불편할 것 같지 않은, 나름대로 뒷자리도 좀 푸근하고, 그리고 의자가 좀 딱딱해서 싫을 것 같은데 또 타보니까 자세를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머리 공간은 좀 키 큰 사람이 타면 요 머리 공간은 요건 좀 없어요. 자, 여기 좀 뒤쪽이 약간 좀 스포티하게 좀 C필러 쪽을 떨어뜨려서 그럴까요? 머리 공간이 좀 많이 남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키 큰 놈이 죄죠. 키를 좀 줄이면 이렇게 불편하게는 안 탈 텐데, 뒷좌석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그런 정도 크기고요. 자, 이쪽에서 보더라도 나름대로, 자, 뒷자리는 이렇게 통풍은 없네요. 기본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열선만 되고, 통풍 시트는 아니고 열선만 있고. 근데 1억이 넘는 차인데 뒤에 이렇게 롤 스크린이라던가 좀 좋은 거 좀 달아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좀 아쉽고. 그래도 이렇게 잠금 장치가 아주 좀 확실히 좀 좋아 보입니다. 예, 그냥 플라스틱으로 대충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좋네요.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좀 까칠까칠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이뻐요. 이쪽에서 주석에서 보니까 EQC라는 로고 정도가 이제 차의 특징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빨간 라인이 정말 저는 되게 이뻐요. 자, 다른 색깔로 조금 이따 한번 바꿔보기로 하고, 자, 우리 한번 실내에 타고 한번 주행을 시작을 해보죠. 네, 이제 한번 스타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벤츠를 타보신 분들은 좀 손에 굉장히 익으실 거예요. 핸들이나 이런 버튼들, 기존의 휘발유차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동이라고 아니 스위치 온을 하고 출발을 해볼 건데요. 기존의 벤츠를 운전하셨던 분들은 좀 되게 익숙합니다. 좀 다른 버튼이라던가 이런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조작 스위치들이 내연기관 벤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마 속도계 있는 부분도 비슷하고, 오른쪽 자리에 내비게이션 자리인데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게 차량이 출발 준비됨. 이게 독일차인데 굉장히 친절해요. 출발이 준비됐다. 이렇게 좀 한국말로 알려주니까 굉장히 고맙네요. 자, 그리고 이 기어는 이 벤츠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버튼 형태로 많이 조작을 하는데 똑같아요. 이걸 내리거나 위로 올리거나 이런 형태예요. 벤츠는 다 휘발유 디젤 할 거 없이 이렇게 내리면 D 드라이브, 자, 출발 가능하고, 이렇게 올리면 R 뒤로 가고. 그럼 파킹은 헷갈리시죠? 가볍게 눌러주면 이렇게 파킹까지. 차가 되게 친절해요. 안전벨트 벨하고
이렇게 좀 마크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 계기판을 보면은 좀 복잡하긴 한데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뭐 위에 온도 나오죠. 온도 있고, 그리고 속도일 테고요. 그리고 얼마나 갈 수 있나. 이게 뭐 연료미터에 해당이 될 텐데 139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과거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돌리는 약간 좀 조그 셔틀 형태의 그 돌리는 형태의 어떤 조이스틱이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인데 뭐 이제는 약간 좀 바뀌었어요. 약간 바뀌어가지고 뭐 누르면 오른쪽 누르고 왼쪽 누르고 이런 형태로 이제 메뉴를 선택을 하고, 이 과거에 이 조그 셔틀은 쓰기가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글자도 다 맞춰야 되고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서 눌러줘야 되고, 뭐 그리고 이 위에 이게 마우스 패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손을 대면 뭐 노트북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지가 위치를 찾고 뭐 이런 형태인데, 근데 너무 좋아졌어요. 터치가 됩니다. 예, 이제 물론 뭐 2차만 터치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 벤츠에 비해서 좋아졌다는 거죠. 터치가 되기 시작했고, 자, EQ 한번 눌러보죠. EQ. 이렇게 이제 충전 관련된 전기차니까 이렇게 충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충전소 검색하는 기능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충전소 검색할 수 있고, 다시 그다음에 뭐 충전 상태 이런 것들 나오고. 자, 연비 한번 볼까요? 이게 이 차가 2.4톤짜리 차다 보니까 이게 카드 없어요. 알아요. 연비가 3km밖에 안 가요. 코나가 한 7km 됐죠. 근데 연비가 3km. 지금 이 차가 얼마 타지 않아서 그렇지만 평균 1.7km. 와, 이거는 뭐 전기 먹는 하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80kW짜리 배터리를 완충해봤자 갈 수 있는 거리는 309km밖에 안 됩니다. 400km는 좀 넘어야 이게 좀 장거리를 갈 수 있을 텐데, 이 정도 양 가지고는 서울에서 부산 못 가죠. 중간에 이제 휴게소 가가지고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속도로에 벤츠 전용 고속 충전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가실 때는 좀 쉽지 않고요.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대전쯤 가셔서 벤츠 전용 충전기를 찾으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고속 충전을 하는데, 한 40분 정도면 110kW짜리 고속 충전기로 한 40분 정도면 80% 정도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에너지 흐름도 이렇게 나와 있고, 달리면 뭐 무슨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뭐 전기를 씁니다 나올 테고. 자, 이 차량 버튼 한번 보죠. 터치감이 되게 좋아졌네 이게. 자, 차량은 뭐 별거 없네요. 자, 현재 이 차가 모터가 두 개예요. 앞 모터와 뒷 모터가 있습니다. 앞바퀴만 전용으로 돌려주는 모터가 있고, 뒤쪽을 돌려주는 모터가 있고, 그래서 결론은 사륜구동인데, 어쨌거나 뒤쪽에 있는 모터가 주로 주행을 담당을 하고, 앞쪽 모터는 약간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독립적으로 제어를 하면 정말 달릴 때 굉장한 기술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밸런스를 얼마만큼 잘 맞추냐, 또는 뭐 비포장 도로에서 앞뒤 모터가 정말 어떻게 잘 분배를 하느냐, 이게 승차감과 주행 성능을 좀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벤츠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아주 껌처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화기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예. 터치식이니까 좋고, 과거에 벤츠 내비게이션을 지도 업데이트를 하려면 갔어야 돼요. 어디를? 센터를 갔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USB에 담아서 고객이 직접 바로 차에서 업데이트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땡큐입니다. 많이 좋아졌죠. 자, 이렇게 라디오, 미디어들 만질 수 있고요. 자, 설정, 웰빙, 앰비언트 라이트?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눌러보면 색상을 한번 바꿔보죠. 색상, 한번 바꿔볼게요. 파란 거 한번 해볼까? 자, 파란 거. 파래졌습니다. 파래졌네요. 자, 이런 좀, 녹색으로 바뀌었고, 빨갛고, 야, 이거 왜 넣었을까? 재밌긴 한데, 이거 별로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무슨 진짜 유모차도 아니고,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를 넣으면, 글쎄요, 미래지향적인 차가 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저는 빨간색, 좋습니다. 이 멀티컬러, 이렇게 있고요. 자, 밝기 조절도 되네요. 밝기, 이렇게 밝기 조절되고. 또 한번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설정에 뭐가 있나 한번 보죠. 자, 설정. 이
보면 주행 보조 장치예요. 그래서 차선 이탈 방지, 뭐 자동 핸들 이런 것들을 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이렇게 하면 꺼지고, 이렇게 누르면 또 켜지고. 좋네. 보조 장치는 뭐가 있을까요? 능동형 브레이크 뭐 등등등 있고요. 자, 차량 뭐 자, 별로 쓰는 기능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라이트 자, 앰비언트 라이트.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뭘까요? 뭐 보죠. 자, 이것도 색상. 아까 무드등이랑 다른 건가? 아까 그 앰비언트 무드등하고 똑같은 거네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자, 뭐 하는 이런 정도인데, 이게 전기차라 그래서 되게 복잡할 것 같았는데, 뭐 잠깐 써보니까 다 알겠어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누르면 되고. 자, 근데 뭐 나름대로 이제 음성 인식이 조금 됩니다. 메르세데스에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아, 전화 안 걸어도 돼. 꺼. 진짜 걸라 그러나? 예. 자, 이렇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자, 메르세데스. 이따가 하면서 한번 해보지요. 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벤츠의 특징.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면서 위에서 뭔가 쑥 올라올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 이 콘솔 박스. 이건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많이들 따라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한번 또 해봐야 될 거. 배터리 충전. 자, 배터리를 이렇게 쓱 넣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이건 국산차도 요즘 다 충전돼요. 뭐 벤츠만의 특이한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자, 일단은 스타트를 해볼 건데, 좀 사실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벤츠에서 전기차를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 한번 가보죠.